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3월 10일 주일 아침입니다. 요즘 자카르타는 공기가 좀 좋아졌습니다. 아마 매일 비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도 비교적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오늘이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그 라마단에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무하마디아 선교 단체는요, 자기들이 측정을 해본 결과 내일부터가 라마단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루의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은 이 무슬림들이 라마단을 결정할 때는 달에 뜨고 지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어디가 기준인지, 워낙 뭐 나라가 크니까 기준을 잡을 때 어디가 달이 뜨고 지는 게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날짜가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국영 기상청, 그러니까 BMKG는 오늘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이 되는 11일은요 힌두교들의 그 네피데이입니다. 네피는 이 사람 힌두교들의 그 새로운 새해가 되는 해죠. 그러니까 이 네피, 그러니까 무슬림하고 힌두교 사람들은 달을 기준으로 해서 달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그 날짜가 요 무슬림 날짜하고 엇비슷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처럼 윤달이나 윤년을 끼워 넣지를 않고 양력에다 맞추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이 하리라야, 이들피트리하고 라마단이 한 달 정도씩 앞으로 계속 땡겨가게 됩니다. 제가 처음 인도네시아 왔을 때 1440 히지리안가 그랬는데요. 올해 보니까 1445 히지리안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무슬림 달력으로 보면은 한 45년 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어저께 저는 자카르타에 있는 헤리티지 인도네시아 를 방문해서 인도네시아 역사에 대한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그 설명회에서 그 설명을 해주신 양범은 선생님이요, 인도네시아의 그 긴 역사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그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는 분들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주 유익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핸드폰을 보니까 우리나라 한 여성이요, 싱가포르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4명의 아이까지 뺏겼다, 뭐 그래서 어떻게 갈 곳이 없노라 하는 그런 딱한 사정이 SMS를 타고 계속 들어왔습니다. 아마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은 가정 사정인데요. 그 남편이 싱가포르 국적이라고 그럽니다. 그 애들 넷을 데리고 아마 싱가포르로 돌아간 것 같은데, 그 전에 이 한국 여성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애까지 뺏겼다 그래요. 그런데 그 싱가포르 남성이 아마 인도네시아의 어떤 큰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인도네시아 여성은 당돛이라 그래가지고 궁뎅이를 막 돌리면서 춤을 추는 그런 그 댄서인데,
아마 이 여자한테 쏙 빠져서 아마 이 한국 여성을 버린 것 같아요. 뭐 그런 사정인 것 같은데 너무나 개인적인 일이라 이런 것을 뭐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서치를 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항공기 사고가 2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동북아리만탄 북부에 있는 누누칸이라는 데서 카고 비행기, 그러니까 화물을 실어 나르는 카고 비행기가 추락했는데요. 추락한 지점은 찾은 것 같아요. 거기가 연기가 나서 이 비행기가 여기 떨어졌구나라고 확인을 했답니다. 그러나 어저께 날씨가 나빴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구출하려면은 아무래도 오늘 그 구조대가 들어가서 구조를 해야만 그 파일럿가 아직 생존해 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비행기에는 승객이 타고 있지 않은 카고 비행기이기 때문에 좀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슬라웨시 끈다리라고 하는 데가 있죠. 그 니켈이 많이 나는 데인데요. 그 끈다리에서 자카르타로 들어오던 그 바띠게어라는 그 항공사가요. 이 비행기가 거의 다 오다가 자바 북부 해안에서 그 쩡까렌 공항으로 직접 이렇게 해안을 타고 랜딩을 하면 되는데 이 비행기가 갑자기 저 남쪽으로, 그러니까 스카부미 쪽으로 계속 날아간 겁니다. 24분을 날아갔다가 거기서 다시 회항을 해가지고 쩡까렌 공항에 내렸다고 하는 사고입니다. 이것은 인명이 물론 거기 한 200여 명의 그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고가 난 원인을 보니까 이 파일럿가 내가 좀 잠을 잘 테니까 부기장한테 아마 이 조종관을 맡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기장이 이제 조종관을 잡고 가는 중에 그만 이 부기장도 졸은 거죠. 그래서 잠을 24분 정도 잠을 자다가 갑자기 깨어나서 이제 쩡까렌 공항에서 이제 그 관제탑에서 이거 비행기가 어디로 두절됐어요. 이 통신이 두절됐기 때문에 이 어디 갔는지 찾아보니까 그때 파일럿가 깨어나서 다시 회항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즘 상당히 인도네시아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24일 날 투표를 했는데요. 투표가 끝나자마자 퀵 카운트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출구조사라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대충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퀵 카운트를 해보니까 기호 2번 브라보 기브란이 58%를 얻는 것을 이렇게 나왔고요. 1번은 25%, 그리고 3번, 기호 3번은 17%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결과는요, 실제 개표를 해봐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나온 결과를만 봐도 그냥 변함이 없습니다. 58%, 뭐 대충 내가 얘기합니다만, 이 58%, 그 다음에 아니스 바스웨단이 25%를 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간자르 마푸조는 17%, 18%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종일관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라보 기브란이 대통령 그리고 부통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거를 빨리 눈치챈 우리 한국 대사님께서도 이 프라보를 만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브라보랑 전화를 해서 축하한다 이런 그 메시지 전화하는 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외부에다 노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기호 2번이죠. 기호 3번
간자르 씨는 PDIP 당을 대표해서 나간 후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자르는 이번 선거는 이거 뭐 아주 총체적인 그런 부정선거다. 그러니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이 진상을 규명해야 될 거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PDIP 당으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일이겠죠. 또 마푸 그 부통령 후보로 나섰던 분은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또 뭐라 그러냐면은 이번 선거는 선거 전에도 17% 자기네들 17% 그다음에 브라보는 58% 그다음에 아니스는 25%대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마치 그런 것을 조작이나 한 것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 학안끝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니스 바스웨다는요, 아주 재미난 말을 했는데요. 이번 선거는 참 unfair하다, 페어하지 않고 불공정한, 아딜하지 못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서 이거는 데모크라시가 아니고 디마니플라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이거는 조작주의다. 라고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은, 개표까지 남은 기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오는 20일 날 중앙선관위는 이제 대선 및 총선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20일 이후에 선거법 절차에 따라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그 헌법재판소의 소원을 제소하게 됩니다. 지금은 제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20일 날 발표가 되면요, 나흘 있다가는 다시 국회법에 따라서 국정조사를 하자 말자 하는 그런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치권은 아마 3월 말까지는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조코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얘기인데요. 까이생이라고 하는 그 막내 아들이 있었죠. 이 막내 아들이 PSI라고 하는 당의 총재로 갔습니다. 근데 이 PSI 당에를 간 것까지는 좋아요. 지금 뭐 한 3% 정도 득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요. 제가 그 이름을 에리나라고 하네요. 에리나라고 하는 그 부인이 족자에 있는 한 군, 그러니까 그 술레이만 군의 군수로 출마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린드라 당을 얻고 나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요, 조코위 대통령은 참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 부정부패 척결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막겠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출발했는데, 이분이 마지막에는요, 결국 가족이 정치에 참여하는 이런 놀라운 그런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정치권은 아주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린드라 당은 청년들을 정치권으로 우리가 인바이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가이생의 부인이 상당히 적합하다. 물론 여기도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 40세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미 깬지 부통령을 할 때 이 기브란 때 깼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기서 더 말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네포티즘이라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걸 다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그린드라 당은 어떻게든 이번에 또 그 막내 며느리까지 군수로 내보내서 이게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메단에 있는 딸, 그러니까 메단에로 시집 보낸 그 딸의 남편이죠. 그 사위가 그 메단 시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브라니 부통령이 됐고요. 또 이제 이 가이생이라는 막내 아들은 BSI의 총재가 됐고, 또 부인은 이제 그 슬라이만 군의 군수가 되는 그런 그 아주 그 네포티즘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는 조코위 대통령은 처음에 그저 하면 한다는 그런 대통령으로 시작했는데, 정말 이번에도 하면 한다는 것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라보가 이제 인도네시아 만디리 은행에서 주최한 그 행사에서 연설한 내용하고 경제 전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프라보 씨는 그 만디리 은행의 그 공개 행사에서요, 앞으로 4년 후에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을 8%로 올리겠다. 지금이 이제 5%대인데요. 이걸 8%대로 올려놓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렇지만은 국제사회나 어떤 기관들은 야, 그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는요, 이제 조코위 정부가 10월에 끝나고 10월 20일이 끝나죠. 20일이 끝나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코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가엔, 그러니까 누산 따라 신수도 건설도 한 500조 정도 들여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쌀값도 지금 뭐 17,500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낮추려면은 나라가 쌀 생산을 많이 해야 되고, 아니면은 수입을 그만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코위 대통령은 쌀을 3,600만 톤, 360만 톤을 더 수입할 거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베트남도 쌀이 없고요. 다 뭐 엘니뇨 현상이 난 거는 동남아는 다 똑같으니까, 가뭄이 길어졌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얻은 베트남이 이제 쭈그러들었고요. 인도도 작황이 좋지 않아서 수출을 못 하는데, 수출을 할 수 있지만은 그 대신 값을 많이 받겠다 그러는 겁니다. 물론 태국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파키스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쌀을 사고 싶어도 살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호주에서 열린 그 회의에 조코위 대통령이 갔다가 할 수 없이 캄보디아에다가 이 쌀을 좀 팔아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인도네시아는 연말까지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좀 봐야만 어떤 그 변화가 있을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외교적인 전망은 어떻게 되나 하는 거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광효 수상, 제 아들이 그 싱가포르에 사는데요. 이광효 수상의 그 회고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수하르토 대통령 하야를 할 때,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내각들을 하비비 씨한테 부통령 자리를 줬을까? 또 왜 그 당시에 위란토 장군을 사성 장군으로 올리고 참모총장에 임명했으며, 또 프라보 장군을 그 당시에 삼성 장군으로 올리면서 특전사령관, 그러니까 코파수스 사령관에 임명했을까 하는 그 추측이 그 회고록에 나와 있는데요. 그 회고록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도네시아에 이제 앞으로 이런 크라이시스가 IMF 때입니다. 그때가 크라이시스가 올 텐데, 그 크라이시스에는 중국 사람들이 이제 꼬르반을 당할 거다, 아주 어려울 거다라는 그런 예측을 합니다. 이 말은
누구를 빗대서 말하냐면 와난디라고 하는, 그때 아마 그 와난디 씨가 장관이었을 텐데요. 그 장관의 말을 빌어가지고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이런 그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이 고척동 총리 그리고 이 아마 이광효 수상한테 한 모양입니다. 그때 자기가 이렇게 브라보랑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아주 거침없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성격이 급한 것 같고 깊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 그래서 지금 아마 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 인도네시아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분이 아무 생각 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을 그냥 뭐 8%로 올린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세계 경제가 8%를 올라갈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식으로 할 거다. 그래서 외교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인도네시아는 이제 유럽 연합에다가 시표를 보내면서 유럽 연합은 어떤 인도네시아에 제안을 했냐면 그거 산림을 훼손해 가지고 농사를 지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세를 올려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두르지 마라. 이렇게 했고요. 그러자 조코이 대통령은 또 감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물론 어떤 생각이 있었겠죠. 니켈이나 이제 광산물을 수출할 때 우리 원강 수출을 안 해. 이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WTO에 이제 제소가 돼서 인도네시아가 졌는데요. 아직 그 항소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것을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어제 아마 조코이 대통령이 우리나라 지금 저 찌까랑에 있는 현대, LG, 인도네시아 그린 파워인가요? 그 배터리 공장을 가가지고 이거 봐라,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수출량도 많아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유럽 뭐 걱정할 거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시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이제 자카르타 반등 고속철을 빼버렸고요. 그 다음에 일본 자이카가 자카르타 수라바야 구간에 대한 그 feasibility 조사를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도 그것도 또 배제를 하고 중국에다 준다라고 그러고, 미국에는 이제 미국이 그렇게 사정사정하면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 들어오라 그래도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일본도 물러가고 인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미국도 그런 관계고 유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이 조코이 대통령이 외교 관계를 호주하고 좀 협력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호주하고 협력을 하려는 이유는 니켈 때문에 그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역시 그 인도네시아 경제의 이 방향도 그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때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세청이 어저께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공항에 들어오는 그 수량을 좀 이렇게 규제를 하겠다, 이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술 같은 거 보면은 2리터 이상 못 가져오게 하겠다는 거고 똑같은 건데요. 발표 내용을 보니까요, 신발 2켤레 이상 가져오면 안 되고요. 가방도 그렇고 명품 가방 2개 이상 가져오면 안 되고, 의류는 5개. 그리고 이제 뭐 휴대폰이라든지 뭐 전자제품 이런 거 5개. 그 대신 1,500불이 넘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항을 들어올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비 휴일 다음 주 월요일은요, 우리가 힌두교, 그러니까 내일이 되겠죠. 다음 주가 아니고요. 물론 다음 주입니다만 월요일은 내비입니다. 그래서 발리 가시는 분들은 비행기가 뜨지를 않고요, 내리지도 않기 때문에 그거를 각별의 그 시간을 보고 비행기 부킹을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연휴니까
미리미리들 다 가 있습니다. 뭐 금요일 날 다 갔겠죠. 그런데 아직 인도네시아에 이건 미신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이런 거는 저는 샤머니즘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아직도 믿고 이게 뭐 귀신이 뭐 이런 날 밥을 하면은 밥을 귀신이 다 먹어버리고 뭐 이런 사고가 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예빛 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요. 언제 인도네시아가 여기서 벗어나게 될지 참 이게 좀 막막한 나라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일단 오늘부터는 라마단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거리에 밥을 먹지 못하게 되는데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마치 이거 우리 찬양하는 교회에서 찬양할 때 쓰는 노래 제목 같은데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밥과 물과 아무것도 먹지를 않으면서 신앙을 다지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4월 10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면 4월 10일이 하리라야 이들 피트리 데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28일은요. 그런데 28일은 또 보니까 달력에 보니까요. 휴일입니다. 이날은 성금요일로 부활절이기 때문에 또 기독교 내지는 천주교 신자들이 쉬는 날이 되고 열심히 예수님의 고난을 축복하는 또 기억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